현대인이라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쉽게 생각하는 스트레스. 심하면 불면, 피로감, 호흡곤란과 전신 통통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공해보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현대인의 적 스트레스. 마음의 병, 화병을 다스리는 방법과 최고의 치료법. 한의학으로 알아보는 화병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벌써 9년이 됐나요? 네. IMF 위기에 처했을 때 IMF 증후군을 알았던 분들이 아주 많았다고 그렇죠.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하죠. 네. 갑작스런 그 경제적 손실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제때 해소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병이 되고 이게 또 육체적인 병으로까지 이렇게 옮겨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이 화병. 화병을 잘 다스려야 건강한 몸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동의대 한방병원의 서수연 원장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하는데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가지시고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의학적으로 이 화병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화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 오행이라고 해서 목화, 토, 금, 수 그 5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서 불화자를 써서 이것은 어떤 불, 열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장육부 할 때 그 오장, 그러니까 간신, 비폐신 그 중에서는 심장하고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직접 이제 감정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병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울화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울하다 할 때 그 울자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억울한 감정이 계속 쌓이면은 그것이 계속 만성적으로 가다 보면은 제때 이렇게 풀지를 못하고 쌓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증상의 발현이 이제 화의 양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화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네네. 근데 화병 하면은 어떤 의학적인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민간에서 쓰여지는 그냥 얘기인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이 화병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병인가요? 화병은 우리 주변에서 이미 많이 쓰이던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어떤 화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개념은 있어 오던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의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도권 안에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의학 서적에 울화병이라는 용어로 처음 이제 등장을 하고요. 70년대 들어서는 이제 서양의학, 정신의학 그 계통에서 이제 처음 연구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5년에는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편찬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이제 그런 데에 정식적으로 화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 그대로 쓰면서 그걸 병명으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계적으로 연구되어지는 그런 병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말 있죠? 이거는 네. 화병과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스트레스만 놓고 보자면은 스트레스는 그 적응을 요구하는 신체적, 심리적인 압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과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되면은 개인의 잠재 능력을 계속 소모시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더 구체화돼서 어떤 질병을 모습을 갖추면은 그것을 이제 화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뭐 과거에도 그렇겠지만 더욱더 요즘은 세상살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부딪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화병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보통 화병으로 이렇게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화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뭐 나중에는 신세 한탄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화병 환자들을 쭉 조사한 결과 제일 그 원인으로서 많은 부분은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갈등이 제일 첫 번째로 꼽힙니다. 그래서 빈도를 따졌을 때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제일 첫 번째고 그다음이 시부모, 그다음에 형제, 자녀 간의 갈등
것이 이제 그런 그 빈도순으로 많이 원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에서는 외도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성격 차, 이제 이런 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회적인 면으로도 원인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생활고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손실, 배신 이런 걸로 화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특정적인 이런 원인이 되는 큰 스트레스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제 성격 자체가 스트레스에 아주 예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큰 스트레스 없이 개인의 성격이 원인이 되어서 화병이 생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렇다면 직접 이 병원을 찾아서 이 화병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영감시하고 내하고 이제 문쪽 봉기에 간다 강원도가 있었거든요. 양양이 가 살았는데 막내 며느리가 집을 나왔거든요. 나와버리가 며느리가 집을 나가보고 없어가지고 그래 애 때문에 내려왔는데 애가 키 아프면 많잖더라고. 우리 그래가 틀려오세요. 숙제도 뭐도 자꾸 해주려고 내가 옛날 국민하기 싫어 맡았는데 직구문 아들 그 4학년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영감씨가 성질이 군대 시키대 얼마나 못 됐는지 내 마음으로 그만 막 일색저색하고 막 쥐어 던지고 이래가 막 그 때문에 천하만을 놀래가 이래가 벌벌 떨어 쫓아다니겠는데 혈압이요 사고를 보면 머리가 스물스물하게 지네가 기는 것 같고 뒷목에도 땡기고 얘가 아파. 그럼 그 혈압이 막 250, 180 올라가고 하면 혈압약산포 병원에 갔더니 대세로권 한 고혈압이 지금도 괜찮은 거 제가 있고 있는데 머리도 아프고 또 정신도 좀 어정쩡하고 속이 온몸이 월월하고 마음이 월월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떤 데는 몸이 열이 확 받고요.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수가 있었어. 사람이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게만 그래도 그랬어. 네, 화면을 보니까 뭐 우리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병이 좀 깊어지신 것 같은데 신세 한탄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병의 뿌리가 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배우자와의 갈등, 그 다음에 자녀와의 갈등, 그게 나중에 이제 손자와 어떤 손녀의 그 육아에 대한 부담까지 같이 작용하면서 어떤 스트레스의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오래되다 보니까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어떤 고혈압,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중풍으로 입원을 하신 분이지만 일단 뿌리는 이제 화병에 있으면서 고혈압에 중풍이 지금 세 번째 겹쳐서 계속 이렇게 그 발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이 뿌리가 깊다 보니까 조금 치료를 하지만 조금 다른 일반 중풍 환자분들에 비해서 치료 호전이 조금 더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할머님도 말씀을 들어보면 증세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아프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확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그러니까 자녀와의 갈등이 조금 오래 계속 되어 오시던 분이신데 이 발병일 당시에 어떤 상가, 그러니까 친척분의 어떤 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많이 이렇게 다른 분하고 다투고 이제 그런 것이 촉발이 되면서 화병이 이렇게 증상으로 갑자기 발현한 경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발병일 이후에 머리가 굉장히 어지러우면서 마치 남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실성한 분처럼 정신없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일단은 치료를 하고 한약물이 투여가 되면서 뭐 하루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신 경우라고 다행이네요. 네. 네. 이 모든 사례 환자분들에서 보셨듯이 공통적인 증상이 다 나타나거든요. 뭐 속이 울렁거린다, 아니면은 머릿속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또 이런 두통이 오는 것 같다, 이런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 공통적인 화병의 증상들인가요? 예. 일단 화병이라는 것이 어떤 심장의 기운의 울체가 처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슴 부위에 이제 그 증상이 제일 주증으로 나타나고 또 아까 불의 성질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불의 성질 자체가 이렇게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슴 이상의 증상, 그러니까 머리 쪽의 증상이 또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것이 나중에 확대되면은 전신 증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의 증상이라면 일단 답답하고 열감이 있고 뭐 숨쉬기가 힘들다든지 어떤 이물감이 목에 느껴진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머리 쪽으로는 머리가 뭐 아프다, 뭐 어지럽다, 무겁다. 그다음에 눈의 불편감, 그다음에 뭐 입이 마르다든지 이런
귀에 또 불편감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증상으로는 또 어떤 수면장애, 불면이라든지 여기저기 아프다는 증상, 저린 증상, 그 다음에 또 소화기관에 뭐 소화가 안 된다, 식욕이 없다, 그 다음에 대소변의 이상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 증상은 사람마다 그 약한 장기, 오장육부의 그 기능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장기하고 연관이 되어서 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신경성이다, 아니면 뭐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렇다면 화병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면 다른 병으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이 화병의 증상 자체가 어떤 다양한 전신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어떤 신경정신과를 찾기 전에 내과나 이제 이런 쪽을 먼저 들리시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제 화병은 계속 있으면서 어떤 신경성이라는 그런 이제 병명만 듣고 계속 좀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지속적이고 이렇게 과도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중대한 질병까지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병과 특히 이제 관련이 깊은 질병이라면은 심장질환, 중풍, 고혈압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풍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중풍 환자 중에서 화병을 이제 이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 28.5%나 된다고 합니다. 한 4분 중에 1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당뇨병하고 중풍하고의 그 관련성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빈도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같은 일을 겪더라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잘 넘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화병하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먼저 일반적으로 이 화병 자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 인구의 4.2%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녀 비율을 봤을 때는 8대2 정도,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한 40, 50대 정도의 중년. 이는 이제 화병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장기간의 병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청년기에 어떤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중년기에 나타나서 이렇게 발병을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또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 더 많이 발병한다고 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할 기회는 더 많은 반면에 이것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마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자와 남자가 8대2네요. 예. 그만큼 이제 여자한테 화병이 많은 이유를 또 든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여자는 이제 어려서부터 어떤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지는 이제 그런 것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도 주로 주도권을 잘 이렇게 쥐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면서 어떤 불합리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적기 때문에 쌓이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주부가 해야 될 일 자체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가족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챙겨야 될 인간관계도 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양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그 남자 여자는 어떤 음양이나 기혈로 봤을 때는 이제 뚜렷한 이제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여자의 특성 자체가 기가 부족하기보다는 기운에 이제 순환이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병이 잘 생기거든요. 기운이 순환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기운이 이제 울체된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화병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떤 폐경기하고도 또 관련이 됩니다. 폐경기 때 이제 자궁에 이제 부조화가 생긴다고 본다면, 자궁하고 이제 제일 연관이 많은 장기는 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궁의 부조화가 간의 부조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간의 성질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렇게 소통이 잘 되어야지 간에 문제가 없는데, 또 부조화로 인해서 소통이 잘 안 된다면은 또 마찬가지 감기울결이라는 어떤 그런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감기울결과 화병은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어떻게 제어해 줄 수 있는 신수 자체가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화가 더 이렇게 혼자 치성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 사람을 네 가지 체질로 구분을 하잖아요. 이때 화병에 잘 걸리는 체질은 또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어느 체질이든지 어떤 그런 화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하면 다 화병에 이제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 체질마다 특성은 조금 있습니다. 일단 태양인은 우리나라에서 그 숫자 자체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 태양인은 좀 놔두고요. 소양인부터 본다면 소양인은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일에 이제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좀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병에 이제 걸릴 확률은 조금 이제 제일 적은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분노나 이런 감정에는 좀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을 본다면은 태음인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못 견딜 정도의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것을 계속 좀 방치하고 자기가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는 그 병이 이제 좀 깊어져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소음인 자체 성격이 조금 잘 참는 성격이 원래 있고 그래서 일단 화병에 제일 좀 취약한 그런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대체적으로 체력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이제 증상이 발현했을 때 어떤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을 함께 이렇게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소음인인데요. 네. 예, 평소에 잘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소양인이니까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한의학으로 알아보는 화병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이 화병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병과 우울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어지럽고 귀가 심하게 울립니다. 이것도 화병인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리 통증이 심해 걷기 힘들고 체중이 10kg나 줄었는데요. 이것도 화병인가요? 네, 화병에 관한 첫 번째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화병과 우울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울증과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병명 자체를 놓고 본다면 사실 화병이라는 건 한의학적인 병명이고 우울증은 양방의 이제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병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병을 이제 서양의 정신의학 그 부분에서 본다면 어떤 증후군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의 어떤 복합된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우울증도 조금 이제 포함이 되고, 근데 화병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울한 증상 말고도 뭐 분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감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울증하고 조금 어떤 교집합, 그러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지럽고 또 귀가 울렁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럴 때는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 보통 어지럽다든지 어떤 귀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원인으로도 흔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긴 하지만 화병하고도 관련이 많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계속 이렇게 오시는 분을 예를 든다면은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어지럽고 귀가 울리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신 한 60세 정도의 그 환자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전에 어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후부터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의학적인 진단법으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그 어지러운 원인 자체를 이제 화병으로 보고 어떤 약물 치료, 그러니까 화병을 푸는데 대표적인 처방인 뭐 가미소요산이라든지 이런 처방하고 침 치료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면 지인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체중도 줄고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한데 일단 화병 때문에 다리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딱히 전형적인 경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 이제 내원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예하고 상당히 비슷하신 그런 분 같은데
한 65세 정도 여자 환자분이신데 처음에 이제 오실 때 다리가 많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오셨었는데 또 이렇게 뭐 질문을 하고 또 한의학적인 진단을 하다 보니까 화병의 그런 징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지인한테 이제 큰 돈을 빌려드리고 나서 그것을 못 받은 그 이후로 체중도 굉장히 많이 줄고 다리가 뭐 너무 아파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걷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 많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리 쪽으로 또 이제 뭐 침 치료라든지 그런 걸 하지만 화병을 같이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침 치료를 같이 겸했는데 한 번의 치료로 거의 90% 이상 정도 호전을 보인 아주 드라마틱하게 호전을 보인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그분 같으면 이렇게 다른 데에서 뭐 다리 쪽만 보고 치료를 했다 하면은 호전은 훨씬 더디었을 것으로 그래 추측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좀 전에 인터뷰나 또 앞서서 했던 시민들의 궁금증을 보면은 대부분 여성분들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주부들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 보통 환자로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시면 주부들 외에 또 어떤 환자분들이 있나요? 예, 주로 주부들이 제일 많긴 하지만 좀 사회가 또 다양해지다 보니까 또 주부 이외에 다른 계층도 이제 화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화병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가 이 몇십 년 동안 좀 경제의 고속 성장을 거친 그 이면에 아마 좀 직장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았던 아마 그런 이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 모 연구기관에서 전 세계 26개국의 어떤 그 직장인의